나의 발명품으로 사람들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제공을 하고 그걸로 인해 판매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은 이 영상을 한번 길더라도 한번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트 메이커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준비하던 제 자체 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한 작품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제 생산할 때 이제 금형 작업을 할 때 관련된 그런 주의사항이나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금형이 될 수 있는지,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만든 제품을 소개하면 이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판매 이름으로는 휴대용 접이식 테이블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런 모양의 접이식 테이블이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판매대에 설명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돌려서 각도 조절을 한 뒤에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돌려서 각도 조절을 하고 이 밑판 부분을 허벅지로 눌러서 사용하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금형을 짜서 디자인을 하고 생산까지 했지만 이 제품에 대한 퀄리티 자체는 좋지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제 실력이 부족해서 제가 의도한 기능은 다 동작을 하지만 뭔가 제 예상대로 예상보다 각도가 이제 덜 나오고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흔들림. 이 흔들림이 왜 있냐면 이제 설계 부분에서는 이제 딱 맞게 설계를 했지만 금형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런 힌지 부분에 빈틈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런 판때기 같은 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휘게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내가 의도한 각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다라는 그런 점도 느꼈고, 일단은 동작하거나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강도도 꽤 똑딱하고 제일 무난한 PP 플라스틱 제품으로 금형을 했는데 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형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제 상담을 금형하는 회사하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일단 원하는 디자인대로 금형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 보시면 뒤에 이런 모양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뭐냐면 제가 사실 디자인할 때 이런 걸 디자인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금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철판으로 마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철판으로 마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집니다. 철판 하나가 뭐 1,200원, 2,0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그 철판은 제 제품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제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이 금형이 아닌 다른 제품들도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 이 원통형 아크릴, 그리고 보시면 여기 캡너트, 여기 보시면 볼트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볼트도 이 각도 조절에 힘을 주기 위해서 볼트와 너트로 조이는 방식으로 저는 했기 때문에 금형 외에 다른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다른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생산할 때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번거로움이 금형 한 생산의 부품을 따로 주문하고 또 내가 따로 필요한 상용 이 부품도 따로 주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안에 있는 이 아크릴 봉도 금형 제작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형 비용인데, 사실 이 아크릴 자체가 판매를 한다면 굳이 제가 또 따로 금형을 파가지고 이런 기둥을 살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그 금형 파는 것 자체가 초기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금형이 완벽히 되고 한두 개의 금형판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제품, 그거를 만들면 아주 처음 이제 이런 나만의 제품을 브랜딩화해서 판매하기에 진입하기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고 테스트도 시제품도 직접 만들어서 3D 프린팅으로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금형회사에 의뢰를 해서 금형을 제작을 하고 이제 제 부품이 오면 이제 제가 직접 조립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금형을 제외한 모든 작업은 다 제가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금형을 제외한 금액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금형과 이제 재료비 이것만 들고 디자인 제가 다 했고 이제 금형에 대한 설계 부분도 제가 좀 관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제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지금 팔고 있는데 아직 뭐 큰 매출은 없지만 차후 스마트 스토어 다른 뭐 쿠팡 해외 이제 아마존 이런 데도 다 게시할 생각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 물건을 브랜딩화해서 팔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특허를 냈죠. 해외 특허도 내고 국내 특허도 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만약에 제 제품을 아예 똑같이 비슷하게 모방해서 판다 하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금형에 관한 비용은 거의 3천만 원 가량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할 때마다 이제 당연히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도 포함해서 많이 하면 한 3천 초반 정도 초기 비용이 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 3천 초반의 비용에는 제가 이제 지금 한 500개 정도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그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500개를 판매를 다 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매출과 수익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다른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초기 비용까지만 드는 걸로 했고 이제 제가 노력을 해서 많이 제품을 팔게 되면 그 이후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진율이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보다는 확실히 높기 때문에 이제 순환으로 돌려서 판매만 잘 되면 금전적인 문제 없이 계속적으로 무제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제품을 뭐 돈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발명품을 판매하고 사람들이 그걸 사용했을 때 아 이거 너무 좋다 편하다라는 그런 반응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애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품은 잘 나오고 금형도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 능력,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생각하는 그 능력이 살짝은 부족해서 제품의 이제 퀄리티는 좋지만 이 기능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이미 금형을 다 땄고 수정을 하려면 이제 또 다른 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뭐 금형에 대한 사소한 살짝 그런 팁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기업이나 이제 좀 이제 규모가 있는 투자받은 기업 제외하고는 저처럼 이제 자기의 돈을 들여서 금형을 따고 자체 생산을 해서 조립을 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형을 하면서 이제 크기에 대한 이런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홈 보시면은 제품이 저는 이제 분리가 되게끔 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홈 크기 같은 거 이런 홈 크기가 딱 맞아서 흔들림이 적을수록 좋아요. 제품은 그래야 더 고급스럽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이 홈이 크기가 지금 안 맞아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마감을 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를 잘 맞춰야 좋은 제품이 됩니다. 막상 이제 몇백 개 생산을 하고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흔들린다는 그런 클레임이 왔는데 보니까 이런 게 크기가 안 맞아서 흔들리는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해서 흔들림 같은 거는 이제 최대한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금형 한 번에 내 제품이 완성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제품을 구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형을 할 때 회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제가 신청한 금형 회사가 뭔가 베테랑들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이런 이 작은 부품을 보시면 여기 톱니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의뢰할 때 저희 시제품은 제가 원하는 대로 돼 있었는데 금형을 한번 땄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이제 금형을 따서 이제 제가 이 시제품 시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맞겠죠, 뭔가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꼼꼼함 없이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꼼꼼함 없이 만드는 그런 금형이 있으면은 수정해줘요. 당연히 무료로 수정해주는데 그만큼 시간 딜레이가 되겠죠. 이거 하나 수정하는데도 한 달이 걸렸어요. 물론 그 금형 쪽에 이제 뭐 쪼아가지고 뭐 일주일 만에 할 수는 있겠지만 전 쪼우진 않았는데, 이제 금형 하는 사람들이 베테랑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고 이 의뢰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각도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의뢰한 회사, 그 금형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일단 해서 일단 제가 예상한 기간보다 한 달이 밀렸던 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말했다시피 크기 같은 거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런 걸 이제 좀 안 맞는 거 그 사람들이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 의뢰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알아서 테스트 봐라, 시품 보낼 테니까 알아서 네가 테스트하고 네가 판단해라 라는 그런 식으로 한 부분, 이게 당연히 이제 안 맞으면은, 베테랑이면은 이게 안 맞으면 흔들린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크기를 맞춰주고 뭐 그렇게 해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금형회사가 처음이라 뭐 다른 금형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내가 봐야 된다? 의뢰자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좀 제가 마음에 안 들었고요. 왜냐면은 제가 큰 돈을 내고 금형을 했는데, 당연히 제가 의도한 거는 당연히 안 흔들려야 되는 걸 의도한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꼼꼼히 봐줘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여기 금형회사에서 설계본을 제작해서 저한테 준 3D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보낸 디자인은 이거 보시면 이렇게 육각 모양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볼트를 넣어서 단단히 고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기둥이죠.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이것과 맞물려서 각도를 고정하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밑판 보시면 홈이 있죠. 똑같이. 근데 홈에 있는데 금형할 때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받침대, 윗받침대 부분, 여기서 보시면 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디자인해서 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온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보시면 제가 분해를 다 해놨는데, 분해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모양이 달라졌죠. 그 이유가 아까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금형이 될 수 있는 모양이 있고 안 되는 모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인 부분,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서, 사실 이게 있다고 해서 제품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안하고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긴 철판이 있는 구조로 설계본을 줬는데, 철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끝처리 마감이 됩니다. 하지만 제 제품은 철판이 없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분해를 해보면 처음 제품을 저한테 설계본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줬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안쪽 봉이 오르락내리락을 해야 되는 제품인데, 이 겉 봉이 보시면 여기 칸이 있죠. 이런 칸들이 있으면은 이 봉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이 없다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설계본을 줬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분해를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겉모습만 딱 보고 아 됐다라고 하고 이대로 생산해 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이 되면 제품 자체가 아예 망가지는 거거든요. 오르락내리락 할 때 걸려버리면, 툭툭툭툭 걸리면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이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걸 할 줄 알기 때문에 보자마자 바로 수정을 요청했고요. 이 수정 요청한 것도 2주가량 걸렸습니다. 완성되는데, 수정한 작업 완성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금형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저는 철판을 없애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금형이 되는 겁니다. 철판 하나 단가가 1200원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게 좋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한들 다른 싼 재료로 이제 금형을 파서 같이 조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단가가 더 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금형 제작하는 회사랑 상담을 하면서 같이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런 거 금형할 때 이런 거를 꼭 봐주셔야 돼요. 제품 동작하는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금형을 함으로써 금형하면서 반드시 뭔가가 바뀔 텐데, 그 바뀌는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반드시 생각해 주세요. 그런 것만 잘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금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핸드폰, 뭐 태블릿, 독서 이런 거 할 때 너무 이러고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을 생각을 해서 처음이지만 큰 거금을 들여서 한번 완성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제작을 했고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구매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제품 드리고 싶은데, 이 생산한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부품을 쓰고 좀 더 이쁘게 조립을 하는, 좀 더 이쁘게 조립을 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일단 조립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포장, 제품이 이제 좀 촌스럽다 보니까 포장에 좀 더 신경 써서 이제 택배 가는 상자에 제 디자인도 넣고, 좀 더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고 좀 고급스럽다, 이게 장난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걸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다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냥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이렇게 좀 몇 개 팔긴 했는데 취소를 했고, 나중에 이제 상자도 다 오고 포장도 패키징 이제 세트가 다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제품이 퀄리티는 좋지만 좀 촌스러운 면이 있고, 제가 처음 디자인하고 금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때 더 개선을 해서 좋은 제품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 이 제품을 한번 제가 시연을 여기 영상에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화면을 내려서, 예를 들어 보시면 이런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의자는 이런 이제 사장님 의자, 게이밍 의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데서 이렇게 편하게 이런 식으로 읽고 싶은데 이렇게 읽어도 팔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피시고 원하는 각도로 하고, 처음 사용할 때는 이게 사용하는 게 좀 익숙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는데, 뭐 그거야 사용법이 익숙해지면은 불편함 따위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 조절해서 한 여기저기 한 뭐 본인에 맞게, 예를 들어 버스다 그럼 버스에서 한두 번 사용하다 보면은 딱 그냥 나오는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대로 다음부터는 맞추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 밑반을 제 허벅지로 받쳐서 이렇게 앉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고, 보시면 이렇게 앉고 이 기둥을 뽑아서 이렇게 자기 이게 눈높이 맞게 올립니다. 그리고 책을 이렇게 거칠해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편한 자세로 읽어서, 제가 이걸 해봤는데 불편한 건 거의 없고, 이게 책을 받치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받쳐주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제 뭐 힘든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이 자세로 1시간 넘게 읽은 적도 있어요. 이런 이제 의도가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집에서 그런 거고, 뭐 고속버스나 KTX나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 내가 자리에 앉았다, 자주 앉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심심하거나 뭐 독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책상이 없으니까 진짜 불편한데, 집에서야 뭐 책상 있고 하니까 덜 이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지만, 버스, 뭐 지하철, 뭐 저희 친척 중에 미용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용실에도 거치를 몇 개 해놨는데 이제 파마할 때 이제 사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목 아픈 것도 없고 팔도 안 아프고 아주 편한 자세로 뭐 스마트폰, 태블릿 시청할 수 있거나 독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저처럼 자신의 발명품을 대량 생산을 해서 브랜딩화해서 팔 생각이 있는 분들은 되고, 질문 같은 거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나중에 이거를 하나하나 글로 남겨서 뭔가 노하우 부분은 아니고 이제 뭔가 금융을 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저 같은 뭔가 발명품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뭐 책으로 내봐야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거로 저는 예상이 되고, 전자책 같은 걸로 판매를 할 생각이고, 당연히 올리면은 또 유튜브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생각입니다. 나의 발명품으로 사람들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제공을 하고 그걸로 인해 판매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은 이 영상을 한번 길더라도 한번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제 이제 첫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제품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제 제품 포장 상자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판매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사전에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 개인이 하면은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느껴볼 수도 있고, 물론 저보다 더 능력이 좋고 경험 많은 사람이 혼자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좋은 정보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